박정희가 보통학교 6학년으로 14살 되던 해 막내 누님인 박재희는 19의 나이로 상주의 한정봉에게 시집을 갔다. 한 씨는 소년 시절에 일본에 건너가서 토목공사로 재산도 꽤 모은 사람이었다. 박재희는 훗날 며느리 선우민숙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상희 오빠가 한정봉 씨를 소개시켜 주었단다. 정희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네가 희생 좀 해야겠다고 말했지. 그렇게 해서 시집을 갔는데 오빠가 시집까지 따라왔다가 돌아가면서 눈물을 훔치던 모습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구나. 당시 나이 40이던 한정봉은 재력이 있어 그 뒤로 수십 년간 가난한 박정희를 뒷바라지해주게 된다. 박상희는 구미 보통학교에 자주 들렀다. 교장 이시카와 고이치도 무던한 사람이었지만 박상희는 동년배였던 대구사범 출신의 박상만 교사와 특히 친하게 지냈다. 박 교사는 박정희가 2학년 때 부임해 잠시 담임을 맡기도 했었다. 박상희는 박 교사를 만날 때마다 우리 정희를 잘 좀 부탁하네 라며 신신당부했다. 박상만의 장남 박성우는 선친으로부터 들었던 박정희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 까무잡잡하고 작고 귀여운 아이였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아주 잘해 부친께서는 언제나 마음을 써주셨답니다. 당신의 도시락을 정희 소년에게 주신 적도 많고요. 1920년에 개교한 구미 공립보통학교는 박정희가 졸업한 1932년까지 대구사범학교에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박정희에게 대구사범학교에 응시하도록 권한 사람들은 교장과 교사들이었다. 10여 년 전 기자와 만난 박재희는 이렇게 말했다. 상주에 살고 있는데 정희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선생님이 시험을 치라고 하는데 어머님이 반대를 하신다는 겁니다. 교장과 교사들이 정희 소년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만약 집에서 반대하면 우리가 데려가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력하게 권했다. 어머니 백남이는 끼니 때우기가 걱정인 집안 형편으로는 박정희의 학비를 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시험마저 못 치게 하면 막내의 가슴에 평생 한을 남기게 될 것 같아 승낙했다. 그래놓고는 떨어지기를 빌었다고 한다. 박정희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 대구로 떠나던 전날 밤에 있었던 다음 이야기는 박재희가 증언한 것으로 다분히 신화적이다. 어머님은 걱정이 되셔서 잠도 잘 주무시지 못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바깥을 보고 있는데 이상한 물체가 움직이고 있더랍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니 큰 구렁이 2마리가 나무를 기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고 있더랍니다. 어머니께서는 동희 오빠를 깨웠다고 해요. 한참 놀던 2마리는 새벽이 밝아오자 마당에 쌓아둔 장작더미 속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이걸 보신 어머니는 정희가 합격은 하겠는데 돈이 없으니 이걸 어쩌나 하고 더욱 걱정을 하셨답니다. 당시 농촌에서는 집에 있는 구렁이를 영물이라고 귀하게 여겼다. 우연이겠지만 박정희는 뱀띠고 그의 날카로운 눈은 뱀눈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다. 사범학교 시험은 다른 학교보다도 일찍 특차로 치러졌다. 유만식도 상주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박정희와 같은 날 대구사범 입학시험에 응시했다. 6학년에 올라와서는 매일 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았습니다. 선생님들이 과외 지도를 하셨죠. 각 반에서 5등 이내에 들어야 원서를 써주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비교적 사범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켜 그 해에는 2개 반에 13명이 원서를 받아서 대구로 올라갔습니다. 선생님들의 인솔 하에 교과서와 공책들을 잔뜩 싸질머지고 상주에서 김천까지 경북선을 타고 가서 김천에서 경부선으로 갈아타고 대구에 내렸죠. 역전에 나오자마자 저는 5층짜리 공회당 건물에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본 건물 중 가장 높은 것이 3층이었거든요. 공회당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벽돌이 까마득하게 쌓여 올라간 것을 올려다보다가 그만 일행을 놓쳐 혼났죠. 논두렁길에 눈이 익은 저에게는 찻길은 또 왜 그렇게나 넓은지, 시험 사흘 전에 도착한 우리들에게 선배들은 예상 문제를 만들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구미 보통학교에서는 박정희를 포함하여 7명이 대구사범에 응시하게 됐다. 이들도 시험에 대비해 방과 후에 교사들로부터 특별 지도를 받았다. 아마도 6학년 담임 김등명 교사가 이들 소년을 인솔하여 대구로 갔을 것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일본어,
1, 2, 3과 산술 1, 2 및 국사, 지리, 이과, 조선어였다. 1차 시험이 끝난 이틀 뒤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대구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다. 발표날 아침 게시판에 수험 번호와 이름이 걸렸다. 떨어진 학생들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합격한 학생들은 그날로 면접과 신체 검사를 받은 뒤에 고향으로 내려갔다. 면접 시험에서는 주로 왜 사범학교에 진학하려 하는가? 라는 질문이 대종을 이뤘다. 대부분이 훌륭한 교사가 되어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일본어 과목에서 각각 80점, 40점, 8점씩을 받았다. 산술 제1은 만점인 100점을 기록했고 제2는 40점을 받았다. 국사가 88점, 지리가 50점, 이과가 60점, 그리고 조선어가 50점. 그가 받은 총점은 516점으로서 응시생 885명, 그리고 합격자 100명 중 51등이었다. 100명 중 10명은 일본 학생들이었다. 박정희는 1932년 4월 8일에 대구 사범에 입학하여 5년간 수학한 뒤에 1937년 3월 25일에 졸업했다. 만 15세에서 20세에 걸친 인격 형성기였다. 만주사변에서 시작된 일제의 군국주의적인 대륙 침략 정책이 중일전쟁을 계기로 하여 드디어 중원으로 확산되던 시기와 일치한다. 조선 사람들을 이른바 충직한 황민으로 개조하려는 정책이 적나라하게 진행되면서 민족 혼을 담은 우리말의 사용이 점차 제한돼 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황민화 교육의 천병을 양성하는 것이 설치 목적이기도 했던 사범학교는 또한 군국주의 시대에 걸맞은 장교적 소양을 갖춘 교사를 양성한다는 목적도 갖고 있었다. 일본은 명치 유신 이후에 후진 일본인들을 근대적 공민으로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 육성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 좋은 시설과 우수 인력 확보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으며 교사들 대우도 잘해줬다. 일제시대에 가장 안정되고 존경받는 직업이 교사였다. 사범학교 교육 내용도 지식보다는 인물 양성에 역점을 두었다. 체육과 예능 및 군대식 교육에 많은 시간을 배당하는 전인교육과 기숙사 제도를 시행하였다. 사실상 준사관학교였다. 구미보통학교 때 이미 군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박정희로서는 이 학교에서 자신의 소질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죽는 그 순간까지 유지됐던 박정희의 엄정한 무인적 자세를 이해하려면 그가 장교 교육만 근 10년을 받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흐트러짐이 없는 그의 단아한 자세는 이런 단련에서 우려나온 자연스러운 몸가짐이었다. 그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한국의 양반 문화, 일본의 무사 문화, 중국의 한자 문화를 골고루 섭취했다. 박정희란 인물은 그런 점에서 동양 3국의 문화가 함께 빚어낸 어떤 공동작품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영웅에게 있어서 숙명이란 것은 눌러도 튀어오르는 생명력 같은 것이리라. 박정희는 태아 시절에 이미 어머니로부터 집요한 공격을 받고서도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최초의 관문을 통과했다. 대구사범에 진학할 때도 어머니는 아들이 떨어지도록 빌었으나 정의소년은 합격함으로써 상무리를 떠나게 됐다. 박정희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농사꾼으로 주저앉았다면 그의 운명과 이 나라의 운명도 달라졌을 것이다. 구미보통학교 시절의 이 소년의 마음밭에 뿌려진 어떤 소질의 씨앗이 대구사범 시절의 인격의 틀을 갖추면서 자라난 점에서 이 5년은 중대한 기간이었다. 성적표로만 본다면 박정희 학생의 이 5년은 대실패였다. 박정희의 대구사범 성적표는 대구사범의 후신인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공개를 금지시켜왔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었다. 박정희의 집권 시절에 나온 전기류에서는 1등만 한 구미보통학교의 성적표는 소개하면서도 사범학교 시절의 성적은 그냥 우수한 편, 중간 정도 식으로 넘어갔었다. 기자는 작고한 이낙선이 남긴 메모와 자료들을 1991년에 열람했었다. 그가 육군 소령으로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비서로 있을 때인 1962년에 모아뒀던 박정희 파일 중에서 사범학교 성적표를 발견했다. 박정희는 입학시험에서는 100명 중 51등으로 합격했으나 1학년 석차는 97명 중 60등으로 내려갔다. 2학년 때는 83명 중 47등으로 약간 올랐다가 3학년 때는 74명 중 67등,
4학년 때는 73명 중 73등, 5학년 때는 70명 중 69등을 했음이 밝혀졌다. 이 성적표가 그의 시대에 공개되지 않았던 것도 꼴찌 출신 대통령이란 구설수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박정희의 행동평가도 나빴다. 품행을 의미하는 조행평가는 5년간 양이었다. 2학년 담임은 그를 음울하고 빈곤한 듯함이라 적었다. 3학년 때는 빈곤, 활발하지 않음, 다소 불성실이라 되어 있고 4학년 때는 불활발, 불평있고 불성실이라고 적혀 있다. 지조는 견실, 습관은 과언, 사상은 온정, 학습 태도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더 놀라운 것은 장기 결석이다. 2학년 때 10일, 3학년 때 41일, 4학년 때 48일, 5학년 때 41일이다. 기숙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향에 가서 돈이 마련될 때까지 눌러 앉았기 때문이다. 취미란에는 검도라고 되어 있다. 이 밖에도 박정희는 사격, 나팔, 육상에 뛰어났다. 학업에서는 꼴찌였지만 교련 시간에는 소대장이었다. 군사 및 체육 과목에서 활발했다는 것은 그의 신체 발육 상태가 많이 향상된 것을 반영한다. 5학년 때 그는 키가 159.2cm에 몸무게는 59.5kg, 가슴둘레 88cm로서 갑의 평가를 받았다. 학과 중에서 그래도 성적이 괜찮은 과목은 역사, 지리, 조선어였다. 이 박정희 파일에는 동기생인 석광수가 이낙선 소령에게 보낸 편지가 철해져 있다. 학창시절의 박정희를 평한 편지였다. 말이 없고 항상 성난 사람처럼 웃음을 모르고 사색하는 듯한 태도가 인상 깊었다. 동기생 중 누구와 친하게 지냈는지조차 알 수 없다. 5학년 때 검도를 시작하였으므로 크게 기술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권투는 기숙사에서 그저 연습을 했을 정도지 도장에는 나가지 않았다. 군악대에 들어가서 나팔수가 되었다. 축구도 잘했고 주로 자신의 심신연마에 노력했다. 성적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머리는 우수한 편이었고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지는 않았다. 동기생 조중출이 써보낸 인물평도 있었다. 대체로 내성적인 편이었고 항상 무엇인가를 구상하고 있는 듯 하였으나 외표하지 않은 관계로 그의 진정한 위임됨을 파악한 하구가 희소하였다. 다른 하구들은 장차의 이상 및 포부에 대하여 종종 피력하였으나 그는 일절 침묵을 지켜왔고 교우의 범위도 그다지 넓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검도에는 전교에서 손꼽히는 용자로서 방과 후에는 축검을 들고 연습을 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평소에 하구들과 장난칠 때도 검도하는 흉내를 내어 머리를 치곤 했다. 나팔의 제1인자로서 큰 버드나무 아래서 학급생들을 데리고 나팔 연습하는 모습이 기억에 새롭다. 기계체조도 잘했다. 4학년 5학년 여름 휴가 때는 대구 80년대에 들어가서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박정희는 교련에 매우 취미를 가진 것으로 기억난다. 시범 때 그가 자주 조교로 뽑혀 나왔다. 특히 총검술은 직업군인을 능가할 정도로 우수했다. 조중출은 이 편지에서 당시 대구사범의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했다. 일본 정신이 투철한 교육자들만 모아놓았기 때문에 교육 이념이 천황 절대 숭배로 출발하여 신격화로 끝나는 교육이었다. 그럴수록 학생들 사이에서는 민족적 의분심이 불타올라 소위 무저항적 반항을 일삼았다. 소설을 읽을 때도 일본인의 작품은 의식적으로 읽지 않고서 세계 문학 전집을 읽었다. 기숙사에서도 탄압에 굴하지 않고 조선, 동아일보를 구독하였고 개벽 같은 잡지도 읽었다. 특히 신문연재 소설 중에서는 상록수가 기억에 남는다.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진 학생들도 있었으나 대개가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한 방편이었다. 1학년이 기숙사에 입사하면 선배들이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주었다. 선배들은 우리에게 기숙사 안에서는 계달을 신지 못하게 했다. 국어 담당이신 김영기 선생이 국어 시간에 우리 국사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많은 감명을 주었다. 박정희는 특히 국사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기숙사 생활은 대체로 유쾌하고 유익했다. 박정희의 인품은 이 사생활을 통해서 배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체 생활을 5년간 해왔기 때문에 공덕심과 희생적 봉사정신을 둬야 하게 됐고 소화를 대의적 입장에서 버릴 수 있는
정신적 소질을 함양했다. 박정희는 학업에서는 바닥을 기고 기숙사비를 내지 못해서 고향으로 내려가 장기간 결석을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군사훈련과 체육에는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황민아를 목적으로 한 학과 교육을 충실히 해 모범생이 되는 길은 포기하고 국가주의를 추구하는 군사교육에는 열심이었던 것이 박정희였다. 박정희의 이런 선별적 수용이 나는 민족혼을 너희들에게 팔지는 않겠다. 그 대신 군사문화의 실질은 적극적으로 배우겠다는 계산에 의한 것이라면 그의 꼴찌는 이유 있는 꼴찌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1932년 4월 8일 대구 사범 대강당에서 열린 사기 입학식에서 박정희도 다른 학생들처럼 히라야마 마사시 교장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히라야마 교장은 학생들을 향해서는 일본말로 연설을 한 뒤에 학부 형들을 향해서는 우유창한 우리말로 인사를 했던 것이다. 박정희가 대구 사범 사기 입학생으로서 교정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 분위기는 무거웠다. 3년 선배인 심상과 일기 학생들 중 27명이 사회주의자 교사가 조직한 독서회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고 퇴학을 당한 직후였기 때문이다. 1기로 입학한 한국인 학생은 93명 중 86명이었는데 졸업장은 55명이었다. 탈락자 31명은 거의가 항일운동에 관계했다가 퇴학을 당한 것이었다. 광복뒤 김일성의 지시로 암살되는 공산주의자 현준혁이 대구사범의 교사로 부임한 것은 1929년이었다. 평남 개천 사람인 그는 경성제대 철학과를 졸업하자마자 대구에 첫 직장을 구해서 온 것이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